안녕하십니까, 인문학자 박영규입니다. 오늘은 주역 지화명의계를 전체적으로 해설하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화명의계는 땅을 상징하는 곤괴가 위에 있고 불을 상징하는 이괴가 아래에 있는 모양의 괴입니다. 불은 곧 태양을 의미하기 때문에 땅 속으로 해가 잠기는 모양을 형상화한 괴입니다. 해가 땅 속에 잠겼다는 것은 정의가 자치를 감추고 불의가 판을 치는 난세를 뜻합니다. 괴 이름으로 쓰인 명의에서 이자는 주로 오랑캐 이자로 쓰이지만 여기서는 상할 이자로 쓰였습니다. 밝음이 상했으니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활개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세에는 자신의 몸을 감추고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입니다. 80년대 말 중국의 대외 정책을 일컫는 도강양회가 명의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자는 감출 도자입니다. 직역하면 빛을 감추고 어둠을 기른다는 뜻인데 충분한 내공을 기를 때까지 자신의 이름과 실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도 속인 찰찰 아독 민민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똑하지만 나홀로 우둔하다는 뜻이므로 지화명의계의 명의와 속뜻이 일치합니다. 난세에는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곱게 처신하라는 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괴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간정, 어려워도 곧아야 이롭다. 이어지는 6개의 효사에는 중국 은나라 말기와 주나라 초기의 역사적 상황이 그 배경으로 깔려 있는데요. 먼저 초구 효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명의 우비 수기익, 군자 우행, 삼일불식, 유유왕, 주인 유언. 나라는 새에게 어둠이 깃더니 날개를 떨어뜨린다. 군자가 떠나며 3일을 먹지 않는다. 나아가니 주인의 부름이 있다. 여기서 명의는 백이숙제를 의미합니다. 백이숙제는 고죽국의 왕자들로 실력이 뛰어나 형군이 될 자질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당시 어질다고 소문난 주나라 문왕을 찾아갑니다. 어진 문왕을 모시면서 경세의 뜻을 펼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왕의 아들 무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자 신하가 천자를 토벌한다고 반대하며 주나라의 곡식 먹기를 거부한 채 수양산으로 들어가 굶어 죽습니다. 명의우비는 백이숙제가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있다가 어진 문왕을 만나서 날개를 펴려던 상황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왕에게 실망하고 결국 그 날개를 접고 맙니다. 그래서 수기익, 날개를 떨어뜨린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백이숙제를 지칭하는 단어이고 3일 불식은 주나라의 곡식 먹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유유왕 주인 유언에서 주인은 문왕을 뜻합니다. 유유왕 주인 유언은 백이숙제가 나아갔을 때 문왕이 그들에게 주나라의 신하가 되어달라고 말했다는 의미입니다. 6이 효사는 은나라 미자가 그 배경이 됩니다. 명의 우좌고, 용정마장길, 왼쪽 넓적다리에 어둠이 깃더니 구하는 말이 건장하면 길하다. 미자는 비간과 함께 은나라의 대표적인 충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왕의 폭정이 심해지자 여러 차례 간언합니다. 비간은 신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며 계속 주왕에게 간언했습니다. 진노한 주왕은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나 있다고 들었다. 내 오늘 알아보리라 하면서 비간의 가슴을 잘라서 심장을 도려냅니다. 미자도 주왕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재빨리 주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납니다. 명의우좌고에서 명의는 은나라 주왕의 폭정을 뜻하는데 왼쪽 넓적다리에 명의가 깃들었다는 것은 주왕의 폭정이 극에 달했다는 의미입니다. 용정마장에서 증자는 구할 증자로 읽고 마장은 튼튼한 말을 뜻합니다. 미자는 실제로 그런 말을 구해서 은나라를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길하다고 했습니다. 구삼효사의 배경인물은 무왕입니다. 명의 우남수, 득기대수, 불가질정. 남쪽 사냥터에 어둠이 깃들 무렵 큰 놈을 잡는다. 급히 서두르지 않으니 곧다. 문왕은 이름이 서백이었는데요. 선정을 베풀어서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은나라 주왕은 서백에게 민심이 쏠리자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이 감옥에서 문왕은 주역의 괴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온 문왕은 차츰 세력을 키워나갔으며 그의 아들 무왕이 마침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웁니다. 사냥터에 어둠이 깃들 무렵 큰 놈을 잡는다는 것은 은나라 말기에 이르러 주왕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질자는 서두를 질자로 쓰였는데요. 불가질정, 급히 서두르지 않으니 곧다는 문장은 문왕이 서두르지 않고 차츰 세력을 넓혀 나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육사효사의 배경인물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선을 건국했다는 그 기자를 말하는데요. 기자는 미자 비관과 더불어
은나라의 3대 충신이었습니다. 입우좌복 횡명이지심, 우출문정, 왼쪽 배로 들어가 명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진문을 나선다. 입우좌복 횡명이지심, 왼쪽 배로 들어가 명의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문장은 기자가 은나라 주왕의 깊은 신임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기자는 뛰어난 실력으로 주왕의 신임을 얻었지만 주왕의 폭정이 갈수록 심해지자 은나라를 떠납니다. 우출문정은 기자가 은나라를 버리고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6.5효사에서는 기자의 실명을 써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명이 이정, 기자가 어둠에 처한 꼴이다. 곧오면 이롭다. 기자는 주왕의 폭정으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은나라를 탈출해서 동쪽으로 가 기자조선을 세웠습니다. 곧은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정, 곧은이 길하다고 했습니다. 상류교사의 역사적 배경인물은 은나라 주왕입니다. 불명회 초등 우천, 후입 우지, 밟지 못하고 어둡다. 처음에는 하늘로 올랐다가 나중에 땅속으로 들어간다. 주왕은 집권 초기에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달기라는 여자에 빠져서 주지육림을 일삼았으며 기자와 미자, 비간과 같은 충신들이 간했지만 듣지 않다가 결국 망했습니다. 초등 우천, 후입 우지, 처음에는 하늘로 올랐다가 나중에 땅속으로 빠진다는 문장은 그런 상황을 빗댄 것입니다. 은나라 주왕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권력을 잡거나 큰 부자가 되면 초심을 잃고 오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가진 것을 모두 잃게 됩니다. 주역 지화명의계는 권력자나 부자들에게 그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